안녕하세요. 펀드 매니저 문견우의 주식 고객님 팁입니다. 드디어 나월 뉴스가 나왔어요. 그죠? 10월 14일자로. 자, 이 주식 사라더니 뒤에서 몰래 판 유튜버 금융당국 압수수색에 떴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정하진 않았지만 유튜버 등 다수 핀플루언서의 자택회사 7곳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고 40명 이상의 인원이 투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인원이 움직이려면은 확실한 어떤 물증이 없다 하면은 움직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확실하게 어떠한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됐다 이런 건 아닙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임원으로 있던 상장사가 수주 호재를 언급하자 주가 2.5배 됐고 반년째 공시가 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회사로 어림잡아서 짐작을 해봐도 나쁘지 않겠죠. F킬라님의 채널에 가시면은 F킬라님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썸네일 주제는 이제 슈퍼게임이 작전 실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레카 유튜버로 시작된 유언비어가라는 이야기, 이 유언비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제작을 하게 되었고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추가적으로 보셨는데도 이 주식을 보유하거나 매수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신중하게 고려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 고스트 로보틱스의 시작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간중간에 짧게 지나간 걸로 예상이 돼서 사람들이 그렇게 집중을 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는 22년도 10월 9일자부터 이렇게 조선비즈에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었다. 인터뷰 공현웅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 대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기사에서도 공현웅 대표 동양그룹 사태 당시 막대한 수수료와 보수를 챙긴 이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추가적으로 보자면 자본 잠식에 빠졌지만 300억 원의 양수 금액을 내걸어 계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차입을 통해서 잔금 270억을 치러야 된다. 요것이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의 법인 등기를 떼보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22년 4월 13일 날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는 탄생이 되었다. 누가 만들었느냐? 대표이사 공현웅이란 분이 만들게 되었다고 했고요. 이 공현웅이란 분은 아까 동양 사태에서도 보셨고 22년도 11월 21일 날 그러니까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가 22년도 4월에 만들어졌잖아요. 그 이후에도 이렇게 알파홀딩스라는 곳에서 전략기획에 계셨던 분입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79년 4월로 동일한 인물이란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KRM에서는 22년 12월 13일까지 이렇게 보시면 W금융투자 초록뱀의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그 이후 23년 1월 6일 소니드 자회사 사족보행 로봇 사업 추진에 강세를 한다라면서 고스트 로보틱스와 어떠한 연관고리가 있다는 뉴스가 있었고 그 이후에 소니드는 다물 멀티미디어 주식 100억 원 어치를 취득을 합니다. 언제? 23년 3월 9일쯤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가 공현웅 씨에서 다른 주체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니드는 가지고 있었던 자산인 F디스플레이를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에게 279억 원에 매각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세력지도 잠깐 보자면 여기 있는 소니드는 라더경과 연관이 있었던 약 글로벌에 관련된 기사도 있고요. 메디콕스를 통해서 카나리오 바이오와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 초록뱀도 있고 여기 장사이신 은현장님 관련되어 있는 대신푸드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 여기 코스나인은 최근에 KBS 뉴스 9시 특종 취재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구설수에 섞여 있는 기업들이다. 세력지도 자체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데 22년도부터 있었던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를 인수한 주체는 과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까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 않나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KRM에게 고소를 당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영상들을 꾸준히 올리면서 자료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었죠. F킬라님 영상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은 알파홀딩스의 전략기획 상무 공현웅 씨가 이제 22년도 초에 만들었던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를 유튜버 냉철 그룹에게 법인 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튜브 냉철은 1,400억 정도의 자금을 구독자들을 상대로 끌어모으게 되는 거죠. 그 뒤에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는 KRM을 베노 TNR에서 인수를 하기 시작하고요. 당시에 한송네오텍 전 사장인 부님께서 KRM 로봇 제조 총괄과 그 다음에 소니 소유 공장 인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보셨죠? F 디스플레이라는 곳이 KRT로 인수가 되면서 사명이 변경이 되더라. 알파홀딩스와 한송네오텍은 카나리오 바이오 M에게 투자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공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홀딩스 역시도 한송네오텍을 지배를 하면서 한송네오텍이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를 통해 KRM을 이용을 하는 모습이 공시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임원진들의 이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23년 3월 1일 자에 나왔던 1분기 사업보고서에는 이 냉철이라는 유튜버 박홍일만 나와 있는 상황인 거죠. 보시면 주요 경력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분이 다음 분기 바로 6월 30일자에서 최영묵이란 분이 사장으로 들어오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담당 업무가 로봇 제조 총괄로 되는 거죠. 주요 경력 보시면 LG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한송네오텍에서 22년도 5월 16일까지 대표이사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던 분입니다. 67년 12월생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습니다. 여기 주요 경력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리고 한송네오텍의 공장 부지였던 곳을 KRM이 인수를 하면서 구미공장으로 넘어갔더라. 과거에 21년도 영상만 보셔도 여기 있는 똑같은 한송네오텍 위치 건너편에 있는 요 공장이 고스트 로보틱스로 이름이 바뀐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는 구독자에게 모은 1,400억의 전환사채 자금을 로봇을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KRM 인수 이후로 사업의 확장을 다른 쪽으로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을 하면서 제모피아 인베스트 5라는 곳을 인수를 하고요. 이 회사의 주요 사업은 비금속 디자인 및 부동산 개발이 되는 것이죠. 양수 목적 보시면 사업 다각화를 위해 가지고 진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고 이 회사는 훗날 KRAI라는 이름으로 주요 영업 활동이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름은 KRAI라고 하면서 AI 관련된 거를 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을 하였다. 그리고 KRM JP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투자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본래의 목적이었던 로봇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이 제모피아 인베스트 대표라는 분과 주식 유튜버 냉철, 그 다음에 자청 이런 식으로 이미 이들은 사업관계 혹은 친분관계를 유지를 했었다는 것, 자청 유니버스를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위 여부는 사실상 알 수는 없지만 아니땡 굴뚝에 연기는 나지 않는다라는 거 저는 믿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도 KRM은 24년 6월 15일까지 제모피아 인베스트가 전환사채 가격을 조정을 하고 4회차 전환사채를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미 진행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사실상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 인수부터 지금 있는 모든 부동산 타법인 출자까지 과연 유튜버 냉철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KRM의 단기금융 상품을 보면 몰디브 펀드라는 부분 분명히 존재를 하죠. 몰디브 펀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칵테일 펀딩 몰디브라고 이렇게 떠요. 근데 이마저도 과거에 냉철의 영상에서 칵테일 펀딩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과 어떠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KRM을 통해서 혹은 KRM의 로봇 사업을 하겠다라고 가져온 전환사채 자금을 통해서 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핀플루언서와 자택 7곳까지 압수수색을 당할 수밖에 없고 40명 이상 인원이 투입될 정도로 의심되는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A씨의 발언 이후에 5,000원 안팎 끼던 B사의 주가는 13,000원까지 급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누군가를 특정을 지은 건 아니죠. 그런데 5,000원부터 13,000원까지다. KRM 차트를 보면은 여기 5,000원부터 13,000원까지 동일하게 올라간 모습을 알 수가 있고 1년 반 동안 로봇 관련된 공시는 없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나와 있는 5,000원대 미만까지 떨어지고 지옥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레카 유튜버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하기에는 앞에서 제시했던 그런 자료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우연의 일치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잘못된 부분이 맞겠으나 모든 내용은 공시를 바탕으로 추측을 한 것임에 불과하고 기사 내용 역시도 누구라고 특정 짓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이렇게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부분은 분명히 무언가가 없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겠죠.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어요. 중요한 건 진실과 여러분들의 이익이다라고 하셨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선침해에서 주가를 띄우고 매도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그죠? 사실상 이거를 할 정도로 명솔하게 행동을 하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구독자를 상대로 자금을 모아서 손실을 준 부분은 있더라라는 게 이런 글들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10년간 어렵게 모은 돈을 손절을 했다. 말 한마디 믿고 10년간 모은 돈 반토막 나고 손절치고 갑니다. 라고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분명히 손해를 본 사람은 존재를 한다. 그들이 피해자라고 얘기하면 피해자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몰랐던 정보들을 시비 참여자들, 특히나 전환사채 1,400억을 투자했던 분들은 알고 진행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게 사실상 불법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시비를 투자를 한다는 거는 투자자로서 분명히 할 수 있는 내용인 거니까요. 그러면 이 일의 진정한 피해자는 누구일 것이냐? 저는 이 전환사채를 투자했던 투자자나 혹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KRM을 추천한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일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KRM 이야기를 듣고 매수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진정한 피해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 주식이란 거는 절대로 누군가에게 쉽게 추천을 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떠한 대가를 받든지 혹은 누군가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어떤 종목을 추천을 한다라는 건 그만큼 엄청난 무게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짜집기식의 기사에 화가 나지만 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나오거나 로봇 관련된 공시만 나왔다라고 하면은 기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게 100%인 거죠. 그러면서 1년 반 동안 제 인생 최대로 열심히 살았고 도덕적으로 누군가 속이거나 이용해서 제 이익을 도모한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부분에 대한 그런 연관고리에 대해서 구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주주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묶어갈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1월 되면 뻔한 얘기 날 것 같고 계획대로 안 돼서 구독자들, 투자자들 인생 망쳐놨으면 사과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저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이 본질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명확하게 소명하지는 못했다라는 거를 엿볼 수 있는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꾸준하게 이 KRM 관련된 영상과 관련 인물들에 대한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 것은 순수하게 공익적인 목적인 거고 공익적인 목적과 함께 제 스스로가 절대로 허위사실로 이런 회사를 음해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을 남기는 영상이긴 합니다. 새롭게 이 종목을 보고 계시는 분들, 주주가 아니신 분들은 누가 정답이라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주분들이 행운을 빌도록 하고 1년 동안 그만큼 손실 보셨으면은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정신 차리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더 큰 언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기사가 터졌다는 것은 조만간이라는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저를 공격하거나 악의적인 글을 남기신다고 하면은 채팅 내용을 갖다가 다시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는 부분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의는 승리한다. 그리고 제가 쓸데없이 회사를 까지 않는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